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면은 하단 부분이 이와 같이 조작부로 바뀌게 됩니다. 상단 부분은 기존과 같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터치패드를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좋은 거는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티크의 샤카입니다. 갤럭시나 아이폰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초기 필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건 켜야 하고 어떤 건 꺼야 하는데 꽤나 복잡합니다. 특히 갤럭시에는 커스터마이징 전용 앱 굿락이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사자마자 꼭 해야 하는 초기 필수 설정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커버 화면 배터리 표시하기. 화면이 꺼져 있는 커버 화면 한 번 탭하면 어둡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 두 번 탭을 하면 밝게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 날짜, 카메라 버튼이 표시되는데 메인 화면과 달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접힌 폰을 펼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접힌 상태에서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커버 화면이 있습니다. 월페이퍼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요. 새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 월페이퍼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어떤 기능들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 날짜, 카메라.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배터리 아이콘 표시, 이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이걸 ON으로 해주시면 배터리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완료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커버 화면에 적용했어요. 이와 같은 알림창이 뜹니다.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걸 왜 디폴트로 해놓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접고 펼치는 걸 최대한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설정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커버 화면 오래 켜지게 하기. 메인 화면과 마찬가지로 커버 화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데 좀 있으면 어두워져요. 근데 이 시간이 좀 많이 짧습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버닝 문제와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세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Z 플립 6는 배터리 용량이 4000mAh로 늘어나면서 역대급 수준으로 사용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세팅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커버하면 자동 꺼짐 시간 5초, 10초, 15초, 30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초나 10초는 너무 짧기 때문에 15초 또는 30초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세 번째, 사용 중일 때 화면 켜지게 하기. 기존 갤럭시 기기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는데 15초에서 10분까지 있어요. 늘리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간을 바꾸지 않고도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있는 전면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게 됩니다.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옵션을 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커버하면 알림 뜨지 않게 하기. 사용을 하다 보면 다양한 알림들이 커버 화면에 뜨게 됩니다. 화면이 갑자기 켜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알림 수신으로 인해 화면이 켜지게 되는 것인데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커버 화면, 알림 오면 화면 켜기, 이 옵션을 꺼주시면 됩니다. 알림에 대한 피로도가 높거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예 알림 표시를 오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림 자체가 수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도 켜지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 커버 화면 내비게이션 바 나오기. 갤럭시 Z 플립 6는 커버 화면에 내비게이션 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홈 버튼, 백 버튼 이런 게 없습니다.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스와이프 조작만 가능해요.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실, 커버 화면에서 메인 화면의 내비게이션 기능 사용, 이 옵션을 켜주시면 돼요. 후면 카메라 옆에 있는 짜투리 공간에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이 위치하게 됩니다. 갤럭시를 계속 쓰셨던 분들은 커버 화면에도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커버 화면에서 기본 앱 실행하기. 커버 화면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플렉스 윈도우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밀게 되면 미리 설정한 위젯들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오므리면 스크린 핀치가 실행되어 모든 위젯을 격자 형태로 보여줘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커버 화면에서도 바로 앱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 이걸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카카오톡과 넷플릭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했을 때 항목이 추가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넷플릭스, 메시지, 지도, 카카오톡, 유튜브 이와 같은 앱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긴 해도 사용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뭔가 컨텐츠를 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커버 화면에서 모든 앱 실행하기. 아까 봤던 5가지 앱 말고 다른 앱들도 나는 실행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전용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다른 설정과 달리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을 눌러서 굿낙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굿낙 앱을 실행해서 하단에 있는 편리한 갤럭시 이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멀티스타라는 애드온이 있는데 이걸 설치를 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굿낙 앱을 실행을 해주세요. 편리한 갤럭시에 있는 멀티스타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I love 갤럭시 폴더블 이걸 눌러주시면 런처 위젯에서 앱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 커버하면 여기서 길게 눌러주세요. 맨 우측으로 스와이프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굿낙 런처 위젯이 이와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해 주시면 아까 추가했던 앱들이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작은 화면에서 굳이 앱 실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거치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와이프 제스처 설정하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위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앱 버튼,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만 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을 쓰셨던 분들은 스와이프 제스처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 바가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없게 되면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로 살짝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위로 길게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최근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커버 화면 역시 내비게이션 바가 아닌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하단 부분에 이와 같이 바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스와이프 제스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짧게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커버 화면에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 앱 보기 이거는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을 사용하는 거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최대 밝기 제한 해제하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전작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해상도와 커버 화면의 60Hz 주사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밝기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전작의 플립5는 1750니트이지만 플립6는 폴드6와 마찬가지로 2600니트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밝은 환경에서의 최대 밝기인 만큼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져 있는데 이걸 해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더 밝게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확실히 밝아집니다. 밝기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이 옵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제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해당 옵션이 보이지 않는다면 밝기 최적화 옵션이 켜져 있어서 비활성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꺼주셔야 더 밝게 이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열 번째, 측면 버튼 설정하기. 흔히 전원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정식 명칭은 이 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실행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아주 잘 쓰신다면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능이 실행되도록 측면 버튼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두 번 누르기를 했을 때 동작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삼성페이라고 불렸던 삼성 월렛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앱이 실행되도록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걸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해서 카카오톡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길게 누르기, 이 항목을 빅스비 호출하기가 아닌 전원 끄기 메뉴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긴급 전화, 의료 정보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오도록 측면 버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을 써왔던 입장에서 이게 좀 더 익숙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챗GPT를 주로 쓰는 입장에서 아예 봉인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번째, 플립 동작 설정하기. 통화 중인데 이걸 닫았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게 설정을 할지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통화 앱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이게 옵션 더보기 버튼인데 이걸 눌러주세요. 통화 설정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플립 동작 설정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휴대전화를 열었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스피커를 끌 수 있는지 이런 걸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통화 종료랑 스피커폰 이거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2번째, 분할 화면 꽉 채워서 보기. 최근 앱 보기 버튼을 눌러 분할 화면으로 열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갤럭시 Z 플립 6는 화면 비율이 22대9로 일반적인 바타입의 스마트폰에 비해 세로가 긴 편입니다. 이분할로 동시 사용하는 멀티태스킹에 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화면이 꽉 차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이거를 활성화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없어진 만큼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갤럭시 Z 플립 6의 화면 크기가 아쉬운 분들은 이걸 설정해 놓으면 한층 더 쾌적하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13번째, 통화 자동 녹음 설정하기. 드디어 아이폰에도 iOS 18 정식 버전부터 통화 녹음 기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쪽짜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이와 같은 동의가 필요 없고 통화 자동 녹음도 가능합니다. 통화 앱 여기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더보기 눌러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통화 녹음에 들어가면 통화
자동 녹음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통화를 할 때마다 수동으로 녹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이루어집니다. 녹음 후 알림 표시 이게 켜져 있으면 매번 녹음이 끝날 때마다 상단에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분들은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14번째, 엣지 패널 비활성화하기. 엣지 패널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홈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좌측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눌렀을 때는 전체 앱들이 보이게 되고요. 엣지 패널에 추가되는 앱들을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단에 독 영역이 있는데 엣지 패널까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콘텐츠를 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엣지 패널을 쓰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켜져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다시 홈화면에 가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바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구글 광고 페이지 삭제하기. 기본 홈화면에서 좌측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구글 디스커버라는 광고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게 가십거리나 광고성 콘텐츠 위주라서 불필요한 정보에 가깝습니다. 홈화면을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설정, 홈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이 항목을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스와이프를 하더라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6번째, 홈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하기.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앱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해야 돼요. 아이폰을 쓰셨던 분들은 이런 동작들이 꽤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설정, 홈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 이걸 켜주세요. 그럼 하단도 우측 부분에 앱스 버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화면 캡처 깔끔하게 하기. 화면 캡처하는 방법 다들 아실 겁니다. 측면 버튼과 볼륨 하단 키 이걸 동시에 눌러주시면 화면이 반짝거리면서 캡처가 이루어집니다. 화면 전체를 쓸어 담는 듯한 동작으로 캡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면 캡처를 하게 되면 상태 표시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간, 알림, 그리고 배터리 잔량까지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알림들을 지우지 않고 쓰게 되면 언급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내용만 캡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해당 옵션을 켜지 않았을 때 화면 캡처 모습이고요. 해당 옵션을 켰을 때 모습입니다. 평소 화면 캡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8번째, 들어서 자동으로 화면 켜기.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꺼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옵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해서 이렇게 화면을 켜야 돼요. 아마 이게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들어서 화면 켜기 이게 꺼져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들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화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바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9번째, 듀얼 스크린 모드로 사용하기. 갤럭시 Z 플립 6는 마치 조개 모양과 같은 클램쉘 구조의 폴더폰입니다. 그래서 상판과 하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로 인해 힌지 음매 부분에 주름이 발생을 하고 커버 화면이 있는 쪽만 발열이 유독 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단점이 좀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닌텐도 DS와 같이 상단과 하단이 분리되어 각각의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설정, 유용한 기능, 플렉스 모드 패널. 예전엔 실험실에 있었는데 이게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접으면 패널 자동 표시 이걸 눌러서 앱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멀티 윈도우를 모든 앱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틱톡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면은 하단 부분이 이와 같이 조작부로 바뀌게 됩니다. 상단 부분은 기존과 같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터치패드를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좋은 거는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데 강제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게 되면 축소가 되는데 그만큼 영역이 좁아집니다. 화면 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보 표현량 측면에서는 좀 많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이 2개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커버 화면보다 썸네일이 보여지는 게 더 적어요. 효율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부 앱 같은 경우는 UI가 깨지거나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주요 스펙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전작과 외형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립5에서도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4 원 UI 6.1 기준이고요. 추후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티크의 샤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